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 걸까? 문득 힘들 때 누구한테 먼저 전화할 수 있을까? 40년 지기 친구가 있고 자식이 곁에 있고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가 있어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고 느낀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존재는 친구도 자식도 남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노후 산책은 그 이유를 함께 천천히 걸어보며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40년 친구도 자주 못 보면 그저 추억입니다. 그 친구랑은 참 많은 걸 함께 했어요.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많이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순남 어르신은 올해 70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와 40년 넘게 매일같이 연락을 나눴습니다. 남편과 싸운 날도 기분 좋은 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먼저 걸던 사람. 그 친구한텐 내 얘기를 안 해본 날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으로 웃음이 터지고 밥 한 끼로 속이 풀리던 관계.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 알던 사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날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어렵겠다. 손주 어린이집 하원이라 바빠. 다음에 꼭 보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순남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젠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내가 먼저 전화하면 혹시 부담이 될까봐. 그 순간 그 오랜 친구가 가깝던 사람이 아니라 미안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정리하다 나온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던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똑같은 모자 쓰고 찍은 사진.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이 사람과 나는 참 가까웠었지 하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곧이어 찾아온 건 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연락이 뜸한 사람. 이순남 어르신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땐 정말 자주 봤거든요. 그게 우리 우정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주 못 보니까 마음도 멀어졌어요. 우리는 종종 40년 친구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지고 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오래된 친구도 자주 보지 않으면 지금의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긴 것보다 지금도 자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가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진짜 위로가 되는 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함께 겪는 사람입니다. 추억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박제된 앨범 속 이야기일 뿐. 내가 오늘 외로울 때 지금 어디야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노년에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순남 어르신은 그 이후로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음에 떠오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 큰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잘 지내요?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추억 속 친구는 다시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내 젊은 시절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금의 몸과 마음을 자주 살펴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어쩌면 아주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용기 내어 한 번만 먼저 손을 내밀면 다시 내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추억이 많다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추억을 지금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살아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시간이 아니라 자주 보는 용기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용기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식은 사랑이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몸이 아픈데 자식한테 전화해도 될까? 바쁠 텐데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닐까? 김정자 할머니는 75세입니다. 딸이 서울에 살고 있고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옵니다. 명절이면 꼭 찾아오고 월급날엔 작은 용돈도 챙겨줍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잘 키운 자식입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한텐 자꾸 조심스러워져요. 힘든 얘기 꺼내면 미안해질까봐. 며칠 전 새벽 2시 정자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릿해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차고 불안한 기분이 덮쳐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근데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 다른 애들 재우고 있을 텐데 깨우면 안 되지. 내가 괜한 걱정을 주는 거 아닐까? 결국 정자 할머니는 혼자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그대로 다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딸한테 말할까 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알면 또 미안해할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정자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힘든 순간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건가?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밥보다 아이 먼저 챙기고 아픈 날에도 아이 학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당연히 자식이 나의 기댈 곳이 되어줄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이제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부모의 마음을 다 살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늘 바쁘고 늘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아플 때, 혼자일 때 그 곁을 지켜주진 못합니다. 그건 그들이 나쁘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젠 바란다는 마음을 놓았어요. 그 대신 내가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어요. 목이 아프면 물을 데워 목욕하고 불안하면 라디오를 틀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정자야, 너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늙어서 진짜 필요한 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기꺼이 챙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식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때론 큰 위안이지만 기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작은 표현에도 고맙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살지만 노년에는 먼저 나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노년은 누구에게 기대기보단 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손을 잡는 오늘 노후 산책이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는 더 아픕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죠? 박영옥 어르신은 68세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아온 지 벌써 10년째. 아이들은 출가했고 이젠 두 사람뿐입니다. 매일 같은 식탁, 같은 거실, 같은 방. 하지만 영옥 어르신은 말합니다. 같이 있는 건 맞는데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며칠 전 영옥 어르신은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밤새 잠도 설쳤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속이 안 좋아. 하지만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많이 먹더니만 그러게 좀 적당히 먹지. 병원 가서 약 타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영옥 어르신은 속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상태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귀찮은 거구나. 그날 이후 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서 외롭진 않겠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마음까지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을 건네도 대답이 없고 감정을 꺼내도 공감받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저 스스로 해결하라는 태도. 그건 혼자보다 더 외로운 삶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관계는 단순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과 마음이 멀 때 더 깊어집니다. 영옥 어르신은 그 이후로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에게 아침에 속이 안 좋더라. 이렇게 툭 던졌더니 상대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해줬습니다. 어머, 어제 날이 좀 쌀쌀했어요. 속 따뜻하게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영옥 어르신은 울컥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던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함께 산다는 역할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관계의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혼자 있어도 따뜻한 관계는 존재합니다. 반대로 같이 살아도 고립된 삶은 존재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면 그건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해 귀 기울여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노년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에 눈빛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남편이든 이웃이든 내 자신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 노후 산책은 그 작은 따뜻함이 여러분의 하루에 스며들기를 바라며 이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노후 산책이 늘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네 번째. 그래서 늙어서 진짜 필요한 건 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결국 나뿐일지도 모르겠다. 김옥분 어르신은 올해 73입니다. 젊을 적에는 사방팔방 바빴습니다. 가족 챙기고 친구 만나고 동창회, 교회, 모임. 그런데 나이 들며 하나둘 연락이 줄고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발걸음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전화 오면 피곤했는데 이젠 벨소리가 안 울리면 허전해요. 사람이 그립지만 괜히 먼저 연락하기는 조심스럽고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옥분 어르신은 요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먹을까 말까? 오늘 날씨 좋다, 밖에 나가볼까? 그래, 잘했어. 옳은 선택이었어. 처음엔 그런 혼잣말이 허무하고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한텐 가장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 남에게는 못하던 말도 나한텐 꺼낼 수 있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젊을 땐 늘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서 조금씩 내려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내 감정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다름 아닌 나입니다. 늙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도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해질 수 있어야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옥분 어르신은 요즘 자기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옥분아,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돼. 그렇게 말해주면 왠지 눈물이 맺히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보다, 누군가의 관심보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응원이 가장 깊고 오래 남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고 시간은 늘고 홀로 있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을 적막이 아닌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필요한 건 매일 곁에서 날 바라봐주는 내 자신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붙잡아주는 손. 그건 내가 나에게 내미는 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혼잣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노후 산책은 조용히 여러분 마음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낸 당신,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맙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다섯 번째, 혼자가 두려울수록 나를 길들여야 합니다. 나는 혼자 못 살아. 말할 사람도 밥같이 먹을 사람도 없으면 그건 너무 쓸쓸하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하십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싫고, 혼자 TV 보는 게 허전하고, 혼자 아플 때 병원 갈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안심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이제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정자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른 도시에서 가정을 꾸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은 조용하고 TV를 켜도 말소리는 모두 낯설게 들립니다. 말이 안 나와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많아요. 어쩌다 친구가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약간 떨릴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정적이 방 안을 채웁니다. 어쩔 땐 나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진 느낌이 들어요. 그 마음, 정작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살아있지만 외로운 기분. 하지만 정작 어르신은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땐 꼭 반찬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요. 밥 먹고 나면 산책이라도 잠깐 나가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조금은 덜 외롭거든요. 그리고 하루 한 번 내 기분을 노트에 써요. 속이 정리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쓸쓸했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중엔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순간. 그게 반복되니 마음이 덜 흔들리고 불안보다 안정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나와 가까워지는 연습이자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 혼자 병원 가는 연습, 혼자 감정 정리하는 연습.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내면의 기둥이 자라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된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평안입니다. 정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가끔은요.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웃기도 해요.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생각보다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 따뜻함,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필요한 사람은 함께 밥 먹어줄 사람보다 스스로를 길들여 혼자여도 괜찮은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외로움을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 사람이 꼭 타인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추억이 되고 자식은 사랑이지만 거리감이 있으며 남편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날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큼은 언제든 내가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사람은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할 나이입니다. 가장 많이 안아주고 가장 자주 위로해주고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누군가에게 의지하던 삶에서 나에게 기댈 줄 아는 삶으로 한 걸음씩 옮겨보면 어떨까요? 그 길을 걷는 오늘, 노후 산책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줘서 참 다행입니다.